안녕하세요. 고전화세 한그루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도 상악동 거상술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일단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없는 부위에 뼈를 만드는 술식인데 오히려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하악에 뼈가 없어져서 하치조 신경이 너무 근접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스도 어렵고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상악 부위에 상악동이 너무 커서 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술로 뼈를 확보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틀니를 5년 10년 전에 하셔서 쓰시다가 불편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왜 처음에 임플란트를 안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내가 간 데서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만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 상악동은 제대로 뼈를 만들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웬만한 경우 임플란트를 무조건 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거주하시고 이제 근처에서 시술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오른쪽 상악동이 이렇게 보이고요. 잔존골이 채 0.5mm, 1mm 밖에 안 돼 보여요.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처음에 여러 개 심었다고 환자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빠져나오고 하나가 남았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 조직, 경 조직이 뭐를 임플란트를 감싸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임플란트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환자분도 어쨌든 기존 병원에서 신뢰관계를 잃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서 다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주소로 오셨고요. 일단 이렇게 상악동 안으로 임플란트가 심하게 침범했을 때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없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가 저장력을 오랫동안 문제없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치아 머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상악동 막을 임플란트가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2, 3mm 정도까지는 뭐 결과가 좋을 때 상악동 막이 같이 들어 올려지면서 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논문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분처럼 이렇게 터무니없이 임플란트가 많이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상악동 안에서 세균들이 이 뚫고 올라간 임플란트 표면에 들러붙어서 상악동 염을 유발해서 코가 막히고 이민후과적 질환까지 같이 이제 일으켜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쓸 수가 없는 상태의 임플란트는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임플란트가 당연히 상악동 막이랑 다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을 때 상악동이 막이 찢어지고 노출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을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구강에 있는 연조직이랑 남아있는 찢어진 주변 상악동 막을 잘 박리를 해서 그 사이에 흡수성 콜라겐 막을 넣고 4개월 정도 상악동 막이 재생되기를 유도시켰고요. 그 이후에 워낙 광범위한 부위에 많은 양의 상악동 골조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시조정 접근법,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 구멍을 통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측방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상악동막을 충분히 걷어올리고 뼈를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상악동 거상술을 먼저 하고 추후에 그 만들어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 심는 날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무조건 오래 걸리는 게 좋지 않나요? 뼈를 만들고 그 이후에 심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수식을 할지를 판단할 때 첫날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뼈가 이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게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면 뼈를 만들고 심는 것 같이 하는 게 전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뼈가 너무 적게 남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 힘으로 눌러도 뼈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뼈가 얇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제 초기 고정력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초기 고정력을 억지로 얻다 하더라도 초기 고정력을 얻은 부위에서 골괴사가 일어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를 만들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별도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얇은 부위가 0.5에서 1mm 정도로 나왔어요. 다행히 임플란트 초기 고정력을 얻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임플란트 심는 날 그 전에 이제 상악동 거상술까지 뼈를 확보하고 그날 바로 임플란트까지 심을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기존에 이제 타치과에서 잘못된 상악동 거상술을 침범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상악동 멤브레인이 재생된 엑스레이고요. 제가 이제 시술을 마무리한 엑스레이를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기존에 없던 상악동 부위의 뼈가 완전히 잘 만들어졌고요. 엑스레이 상으로만 봐도 기존 골에 파묻혀 있는 임플란트는 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이 새로 만들어진 인공뼈 조직을 통해서 재생한 부위에 잘 심어졌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고는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임플란트랑, 누가 봐도 엑스레이상 하얗고 이제 단단한 경조직이 만들어진 임플란트랑 예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진단을 하고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엑스레이를 봤을 때 상악동 거상술이 뼈가 만들어졌구나, 아 이건 뼈가 조금 안 만들어졌구나, 원장님들한테 최소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타원에서 잘못된 상악동 거상술로 고생하셨던 케이스였고, 잘 제거하고 보존해서 상악동 거상술을 제대로 잘 진행해서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잘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증례를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도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 이제 구강 건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존하세 한그루치과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